자, 그래서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세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취득과 연관돼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왜 이름이 취득세예요? 물건을 뭐 할 때 낸다고 그래요? 취득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얘는 취득세, 얘는 등록세, 이름이 그냥 취득세 이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취득을 할 때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총론은 전에 한번 하고 알았지만 얘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배워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물건을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취득 안 하면 안 내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세는 뭐 할 때 내겠어요? 등기 등록할 때 내요. 안 하면 안 내요. 그러니까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세법이 암기해야 된다. 숫자도 외워야 되고 막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면 쉬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해하시는 게 얘는 암기 과목이야. 나중에 날 잡아서 외우면 된대. 언제 날 잡아요? 날이 안 잡혀요. 날 잡아서 외우면 좋아요. 근데 날을 못 잡아요. 왜? 얘 날 잡을 새가 없어. 왜? 더 바쁜 게 있어요. 다른 과목을 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젠간 나를 잡아요. 언제 시험 끝나고. 그죠? 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세법 좀 해볼까 했더니 시험 보는 날이에요. 언제 정리할 거예요? 세법을 3개, 4개, 5개 맞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서 10개는 맞아야 돼요. 해서 10개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래서 이름이 취득세인데 세법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5개 세목은 무엇을 사고 팔지 대상 정해주고 그 세금을 누가 낼지를 정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크기를 얼마의 크기만큼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우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법은 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질과세는 말이 중요해요. 실질과세. 그죠? 우리 세법은 다 실질과세인데 실질과세 뜻은 뭐다? 사실상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형식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했니 안 했니 허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반대 개념으로 형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세는 예외적으로 얘만 형식주의예요.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뭐요? 실질과세 원칙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묶어서 계속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일단 그러면 그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징은 근데 거기 22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세법을 취득세를 전체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그냥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죠? 다 이해가 되죠. 공부가 되면. 자, 보세요. 1번. 자, 우리 지방세죠?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무슨 세요?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를 뭘 지방세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취득세. 일단 지방세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런 세금을 과세할 때에는 물건 중심이다. 항상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세는 누구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내겠죠? 얘는 뭐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에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다 내요.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인 거죠. 항상 물건의 소재지다. 왜?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예요. 그 중에서도 얘가 특광도세입니다. 지방세 중에 뭐? 특광도세. 여러분 특광도세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세금을 내면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간다 그 뜻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이다. 그럼 이게 앞에는 특광도인데 그 중에 도세이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그럼 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아니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요. 법조문을 만들 때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내니까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왜? 이 특광도세인데 그 중에 도세래. 틀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위가 8도가 기본이에요. 그죠? 8도.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대표해서 도세 그런 거죠.
특별시는 행정구역 기본 편제가 아닙니다. 걔는 수도고 수도니까 그냥 특별시인 거고, 광역시도 기본 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서 도세 그런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 들어가겠어요? 특별시, 광역시세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지방세 중 도세이다. 얘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된다. 같은 말이에요. 특광 도세라도 맞고 그 중에 뭐다? 도세이다. 이래도 맞는 점입니다. 재산세 가면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라고 배워요.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지방세 중 시, 군세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도가 기본이니까, 그죠?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군 구세인데 시군세 그런 거야. 도 밑에 구는 그 구가 아니잖아요. 구는 무슨 구를 말해요?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구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군 구세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군세 이래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이해하면 틀렸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게 좀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얘는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 했잖아요. 실제 현황에 따른다. 뭐 그런 얘기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네를 지금 다 할 거예요. 뒤에서 세율 할 때랑 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시면 그러니까 얘를 쭉 읽었어.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면 세법을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말 그대로 특징만 갖다 써는 거잖아요. 그죠? 다 배우겠죠? 자, 이것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득세는 물건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같이 배울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징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23페이지 과세 대상 나오죠. 자, 취득세는 이제 첫 번째 무엇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낼 것이냐 정해줍니다.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듣다 보면 나중에 되는 거고 따로 안 외워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뭐는 들어갈까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 있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해서 어떤 건 전부 다 대상에 포함될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법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범위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에 뭐는 들어가요? 부동산 당연히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건축.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라는 게 있어요. 얘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얘네들이 나오면 특징이 뭐냐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얘는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초로 취득하면 뭐 한다?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원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원시 취득이 뭐예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를 요즘에 뭐 기아에서 K8인가 뭐 A8인가 뭐 나왔잖아요. 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한 대를 뭐 할 때마다 조립할 때마다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부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동차 제조 회사한테 세금 부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조회사죠. 왜? 원시든 제조회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조립할 때마다 걔네들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럼 자동차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걔들이 차를 어떻게 팔아요? 차 팔 때 그 세금 낸 것도 그 원가에 포함시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4천에 팔라겠는데 취득세 한 대다 200만 원 냈다. 그러면 4천에 팔 걸 얼마에 팔아? 4,200에 팔지. 그럼 200 낸 거 있죠? 걔네가 냈잖아. 결국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왜? 소비자까지 포함됐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또 얼마에 대해서 4,200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시는 과세해봤자 다 누구한테 전가가 되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약간 좀 복잡하게 내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X.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그죠? 그럼 어떤 분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숨도 안 쉬고 틀렸다는 거야. 숨 쉬어야죠. 그죠? 왜? 이때 안 한다는 얘기는 언제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할 때? 승계취득할 때 과세한다. 그 뜻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광산 채굴 권리, 그죠? 여러분 뭐
막말로 우리가 바다에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무슨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전복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막 바다 가가지고 펜스 쳐놓고 막 그죠? 거기다 갖다가 전복 키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권한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그러는데 얘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목. 나무 있어요? 읽을 거 없어요? 임목. 서 있는 나무. 나무도 여러분 임목에 관한 법률에다 등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회원권. 이런 거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종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내지. 요거는 어차피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얘도 사실은 최초 출원,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은 뭐 면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다 보고 계속 나오니까 이걸 막 일부러 눈 감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눈 감고 외우다가 눈을 뜨면 생각 안 나지만 눈 뜨면 다행인데 외운다고 눈 감았다가 눈 안 뜨고 계속 자는 수가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대상은 그러니까 그냥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있다. 그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보셔야 돼, 이제. 거기 취득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취득합니까, 보통? 돈 주고 사죠. 그죠? 돈 주고 사. 그걸 매매한다 그러죠. 근데 이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돈 주고 사는 거 말고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다 취득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본인이 돈이 있는 거고, 얘는 엄마 아빠, 부모 찬스, 엄마 아빠 찬스 쓴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어떡한 데 있어요? 하나 있다 있죠? 뭐, 바다를 맺고. 우리가 자력으로 니아가에도 돌질러서 서해안 바다를 메꾸면 되는 거야. 서해 가면 많아요. 그 서산 간척지, 새만금 다 아메리칸 거죠. 그죠? 걔네들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논밭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논밭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논밭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 되지만 우리 형질 변경한다 그러죠.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변경. 지목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을 변경했다. 이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은 매매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로 취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증여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등기 치려면 세금 뭐 내야 될까요? 여기 증여 받았잖아. 그죠? 그럼 본인 앞으로 등기하셔야 되죠? 세금 뭐 내셔야 돼? 증여세는 아닙니다.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면 증여 받으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근데 증여세를 내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죠?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세를 내죠? 이거는 그냥 국세 내는 거 있으면 근데 등기하려면 뭐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지금 우리 취득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매매로 취득하든 증여로 취득하든 상속으로 취득하든 취득했으니까 등기 치려면 뭐 내라고? 취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요. 얘를 내야지 증여세를 내면 등기해준다 이라고 착각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속이나 증여 받으면 취득세 낸다는 소리 안 해요. 뭐만 낸다고 그래?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낸다고 그래. 아니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상속받으면 뭐 내요? 상속세 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면 등기 안 해주죠? 얘도 뭐 내셔야 돼요? 그렇죠. 얘도 상속세 내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속, 그리고 우리는요, 얘는 안 배워요.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는 안 배워요. 있는데 안 배워. 시험에 상속세 증여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상으로 상속 증여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취득세에서 말하는 거야. 상속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했으니까 등기 칠 때 니네들도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매립간척은 최초 취득이죠. 받아 메꿔서 내가 처음 취득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목 변경은 특징이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 그냥 논밭 가지고 있다가 지목만 뭘로 바뀌어?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부동산을 산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S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매매만